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박문각 제8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 3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서식 가장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세 번째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기억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할 경우 주거용, 레저용 등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를 적어야 되고요. 디귿에 매매의 목적물이 집합 건물인 경우 전용면적, 그 밖의 경우 연면적을 기재하고요. 물건별 거래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기재하고요. 미음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전부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죠. 외국인 특별히 예외인데 1번 국제연합 산하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데서 1번은 X가 되겠고요. 외국인 등에 포함되고요. 2번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의 보유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게 맞습니다. 취득하는 게 취득 특례입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만 똑같은데 시험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현업에 나가시면 외국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미리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시험 보고 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2번이 답이고 토지취득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옳은 것 했는데 지금 3번 요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방문신고 전자문서 다 가능하니까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틀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도 3번도 좀 논란의 여지가 옳다고 봐야 됩니다. 3번도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방문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하면 틀렸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3번도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2번이 답이고요. 3번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 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6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된다. 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2번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역을 찾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3번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기준면적을 별도로 공고하지 않는 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는 1000제곱미터, 기타 25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지역은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인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죠. 자, 4번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1년 이내가 아니라 최초 거래에 한하여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년 이내가 아니라 최초 거래에 한해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강화되는 지역 하면 X입니다. 완화되어야 땅값이 올라가겠죠. 해제되어야. 이런 경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농지취득자의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2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게 15일입니다.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3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를 받은 허가권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7이 아니라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을 부과합니다. 5번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 등기에 미등기 전매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이전 등기 효력은 무효이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아니면 중간생략 등기 처벌은 되지만 유효하죠. 지금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설치 신고,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족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이 됩니다. 5번 개인 자연장지의 면적은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억,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네, 기본 확인사항은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가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거 건축물 대장 보면 되니까요. 니은, 권리관계 중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에 신설됐습니다. 올해부터. 디귿, 벽면, 바닥면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리얼,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X입니다.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됐습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기억,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인이 취득을 한다. 예, 낙찰받은 사람, 매수인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냈다 하더라도 또는 돈 대준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니은, 맹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이다. 반드시 해당되면 부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귿,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맹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맹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맹신탁 약정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맹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경우도 있죠. 리얼, 제3자 간 맹신탁 약정에 있어서 수탁자가 임의로 맹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건재당을 설정한 것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예, 횡령죄 성립한다 X입니다. 이제 맹신탁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모두 다 팔아먹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2자간 맹신탁, 3자간 맹신탁, 계약 맹신탁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맹신탁, 횡령죄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38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최우선 면제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했다면. 3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면제 요건은 그 우선면제 취득시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기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요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희박합니다. 옛날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옛날에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요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돈 받을 때까지 계속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돈 받으면서 동시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종전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데요. 가령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3억짜리 한 사람 앞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남편 명의로 15억, 부인 명의로 15억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하나의 보증금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3억 계약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이거는 둔다. 맞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관련돼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됩니다. 2번 국유재산도 적용 안됩니다. 3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번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 현 임차인의 권리금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권리금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말 없어도 민법에 의해서 소멸할 텐데 아예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 명문 규정이 신설됐죠.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해야 됩니다. 4번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취득한 자는 대항력 없습니다. 5번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최선순위 임차권이라도 배당 요구를 해도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았다면 다 배당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회, 올해 이제 8회, 1회부터 8회까지 다 했죠.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가랜드 8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